있습니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유튜브로 All the Fun of the World 네. 님께서 뉴스하이킹은 오윤혜님께 표창장 줘야 함. 윤혜님 때문에 구독자 늘은 건 팩트. 아유. 표창장 괜찮습니다. 표창장. 저 이런 거 보여주기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표창장이 아니라 뭐 그러면은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좋아하는 현금으로. 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얼른 100만이 돼가지고 예. 공개 방송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보니까 KBS 구독자는 115만이더라고요. 이미. 아, 그건 KBS 라디오 제가 그래서 네. 이게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네. 가서 봤더니 KBS 라디오 전체예요. 라디오 여기는 전체가 시사. MBC 라디오 시사. 심지어 시사예요, 여러분. 시사만. 이거 100만 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거기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시선 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뉴스 아이킥, 그다음에 정치 인사까지. 어, 요 네 개만 간헐적으로 본방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중에 지분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이 100만이 됨에 있어서? 약수할 따름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은 봄 소풍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공로상 후보 오윤혜 씨의 네. 오늘의 질문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엄마이다 보니까 네네. 주말 동안에 좀 복잡해지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4월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오. 기사를 보고 네네. 이 울분은 참지 못했고 저희 아이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막 조기, 생선 고등어. 이런 거 고등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진짜 5년 10년 뒤에는 우리 바다 예. 먹거리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정도까지의 걱정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히 또 스트레이트 MBC 예, 그 예, 방송에서도 예. 다루는 걸 잠깐 봤는데 네. 너무너무 답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도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전혀 요구하는데도 제공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웃겼던 게 첫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라서 첫 번째 실망을 했고 두 번째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주호영 대표가 네. 일본 따위에게 방류를 하게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정확한 그렇게 워딩입니다.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다음 달인데 고등어 자반 뒤집듯. 뒤집듯이 이렇게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또 두 번 국민들은 실망하게 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이 저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일본 가서 네, 가시잖아요.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가 되는 건지 네. 위기가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완전히 친핵론자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심지어는 그 도쿄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후보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사람들이 벙쪘죠.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그 인근에 사람들이 살지도 네. 못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네. 가지도 못하는데. 집무실을 후쿠시마 쪽으로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다가 탈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경제도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네. 해서 이 방류수 문제도 방류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덜컥 다 양해한다. 안전조치를 잘 했으리라는 당신들의 말을 믿는다.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도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팩트다라고 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입을 안 모으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요? 해외 언론이라든지 근데 박사님들은 다 얘기하던데. 뭐 삼중수소 얘기가 네. 가장 크게 나오는데 삼중수소가 실제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거나 네. 그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핵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가장 보수적으로 저는 판단을 당연하죠. 하는 것이 맞다.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아닐 가능성이 더 커. 51대 49로 삼중수소가 인간의 몸에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이 뭐 길거리 다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랬어요.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네.
전쟁에 나가서 죽을 확률이 오히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통계 허상인데 네. 51대 49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당하면 나한테는 100%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51대 49에 모험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요. 99% 아니라고 해도 그 1%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나 재해에 접근하는 인식이나 방법이. 예, 인식이나 방법이 네. 가장 안전한 것을 보수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가야죠. 가장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당연하죠. 정말. 근데 일본이 얼마나 웃기냐면 30년 전에는 러시아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예. 대통령 불러가지고 야 방류하지 마.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아주 뻔뻔하게 네. 이건 전 세계에 알아야 된다. 일본의 이런 뻔뻔한 민낯을 네. 이게 얼마나 민폐인지.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마저 만약에 그렇게 친일적으로 계속 나가신다면 아니- 계속 밥상으로 생선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걱정이 진짜로 이제 그 소위 강제동원 문제를 네.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름의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잘도 굽혔다. 한국은 참 잘도 굽혔다라고 실제로 보도를 했어요. 잘도 너무 굽혔다. 굴욕적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해야 한국은 결국 잘도 굽혀서 우리한테 외교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원칙적 대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 언론은. 네. 그러면 방류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 대응이라는 건 뭐냐? 네.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거야. 우리 근해가 아니라 조금 멀리 파이프를 빼서 네. 근해에서 조금 먼 곳에다 갖다 버릴 거거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을 또 철석같이 철석같이 믿습니까? 믿으실까 봐.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면 이 여론은 거의 뭐 가반수 넘게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본 배상에 대해서도 이번에 쇼츠 만드실 때 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네. 이 책임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 뭐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지율 하락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책임은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한번 뒤틀어지거나 하면 네. 그 후과는 누구한테 가냐? 미래 세대한테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미래 세대가 받는 그 후과를 네. 현 세대인 본인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뭘 거실 수 있습니까? 뭘 거실 수 있습니까? 뭘 거실래요? 아니 그냥 말은 너무 쉽죠. 그렇게 뱉는 거 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후쿠시마도 오염수 일본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말은 쉽지만 정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책임 못 지는 일이에요. 당연하죠. 역사나 기후재난이나 그런 대형 참사는 그냥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최근에 조금 저한테 와닿는 글이 있었는데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신변님은 전 처음 들어보는 철학자입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예, 예. 이 유명한 철학자가 네, 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루소라는 이분도 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예. 사회는 각 개인들의 공통의 이익을 가질 때 작동하고 그렇죠. 국가의 최종의 목적은 공동의 선이 현실화되었을 때 네.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런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69시간 지금 과로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2월 한 달에만 산재 사망자가 63명이고요. 1년 동안에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어요. 예. 이게 이 방향과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라 걱정을 내가 왜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걱정 자식 걱정하기도 바쁜데 최근에 그러니까요. 또 한겨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경비업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사람이 줄어드니까 네. 62시간씩 4일을 연속 근무를 하고 과로사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 온라인에 한겨레에서. 떠드는 69시간 근무표가 뭐냐면요. 근무, 기절, 병원, 또 근무. 예.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조롱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심지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물고 빨고 아끼는 MG 노조라고 네. 새로 생겼습니다. 반박했잖아요. 거기서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MG 노조도 20, 30대 MG 노조도 근데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 문제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잘해야 됩니다.
대리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대의 정치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또 신변님 하여튼간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정말 많은 아이고 분들이 오윤혜 씨 힘을 내죠. 목소리가 훨씬 짱짱하고 멀리 갑니다. 좀 지금. 목소리만 큽니다. 네. 오늘 예. 저녁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3, 4부 어떤 코너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대통령이 계속 지적하는데요.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